안녕하세요. 홍현미입니다. 자본과 자원이 취약한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가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융복합과 네트워크 연결성이 중요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한 인적 결합체이자 기업 모델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동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이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기까지는 크게 3단계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협동조합 설립 준비 단계이고, 두 번째는 창립총회와 설립 인가 단계를 거쳐 세 번째로 등기와 신고 등 후속 조치 단계를 마치면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3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기인 모집, 설립 취지 및 정관 작성,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창립총회 개최, 설립인가 신청,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 등기 및 신고, 업무 개시까지 모두 9개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조합 설립 준비 단계 첫 번째 절차인 발기인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의 뜻을 같이 하고 또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가 모여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행할 사업과 업종, 그리고 업무 지역 등을 고려해 조합의 유형을 미리 정하고 여기에 맞는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발기인을 모집하기 전에 설립하려는 조합의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가 설립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유형으로는 협동조합과 사업조합이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시나 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설립하는 유형인 반면, 사업조합은 업종에 상관없이 특정한 협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유형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기인 모집 전 조합의 유형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설립 유형에 따라 최소 발기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조합 유형별 최소 발기인 수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협동조합의 최소 발기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시와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려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설립 시 최소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하나의 시도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3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소매업 협동조합은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에 비해 더 많은 최소 발기인이 필요한데요.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 70명 이상이 필요하고, 하나의 시도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조합의 최소 발기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조합은 다른 업종 사업조합과 같은 업종 사업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시와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업종 사업협동조합은 설립 시 최소 50명 내지는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요. 하나의 시도 또는 하나의 시도 일정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업종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0명 내지 5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군구 또는 하나의 시군구 일정 지역에서 다른 업종, 같은 업종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이면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립하려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유형을 결정했다면 다음으로 설립 업종과 명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설립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칭은 경북레미콘 공업협동조합처럼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듯 업종과 명칭을 미리 정한 건 역시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발기인 자격과 지역적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기인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립 발기인은 나중에 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나 같은 업종 중소기업자 외의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중소기업자 외의자에게 조합원 자격은 부여하고 있지만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절차인 발기인 모집 과정에서 조합의 유형과 업종 그리고 명칭을 확정하고 조합원이 될 발기인의 최소 인원과 자격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발기인 모집이 끝나면 설립을 위한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설립 취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설립 취지서의 수록 내용을 보면 최근 업계 동향, 협동조합 설립 목적,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기재합니다. 설립 취지서 작성이 끝나면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 형태, 운영 방법, 사업 활동 등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 법규입니다. 그래서 모집된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의 기재 사항에는 필수 사항과 임의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사항은 한 가지라도 기재 사항이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입니다. 반면에 임의 사항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모두 16개의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목적, 명칭, 업무 구역으로 시작해서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출자 일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경비의 부담, 그리고 사업 연도,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제품의 단체 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해산 사유, 공고 방법까지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 설립 시 정관 작성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관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서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을 설립 목적과 조합 현실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조합 유형에 따라 정관례의 내용 중 일부가 다른 만큼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유형과 정관례의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세 번째 절차는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작성인데요. 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이자 기업체로서 조합원에게 상호 부조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다양한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은 협동조합과 조합원을 결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발기인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기인들이 참고할 만한 협동조합의 사업 모델은 공동사업 10종, 기술선도사업 4종, 수출진흥사업 4종, 자금운용사업 4종, 법률위임사업 4종, 지도 및 교육사업 4종, 위탁사업 4종, 기타사업 4종 등 8개 분야에서 38종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과 정관내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는 공동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합원 간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추진은 물론 공동상표, 공동서비스, 공동시설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선도 사업 분야에서는 단체 표준, 공동검사, 시험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세 번째, 수출 진흥 사업 분야에서는 조합원 제품 수출, 원자재 수입, 해외 전시 참여, 국내 전시장 운영 사업을, 네 번째는 사업 자금 대부, 사업 자금 알선, 어음 할인, 공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사업 분야로는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사업, 소위탁 거래알선 및 조정, 하도급 대금 조정 지원, 사업 영역 침해 조정 신청 사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도교육 사업 분야에서는 경영, 기술, 품질 지도를 비롯 조사 연구, 조합원 교육,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일곱 번째, 위탁사업 분야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고, 끝으로 기타 사업으로 조합원 복리후생 사업, 단체적 계약, 주무관청 승인 수익 사업에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발기인들이 논의한 사업 모델의 실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물량, 사업 시기와 방법, 재원 조달 등 공동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수익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사업이나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한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비수익 사업의 반영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예산은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입 예산은 가입금과 회비,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징수 금액, 부과 기준 등은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을 수입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 예산에는 사업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비에는 공동사업 개발과 진행을 위한 사업 추진비, 조합원 애로 파악 등을 위한 조사비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 교류비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비에는 상근 임직원의 급여와 수당, 일반 관리비나 시설 관리비 등을 반영하면 되지만, 이사나 감사 등 비상근 임원의 급여성 비용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유형을 결정하고 발기인을 모집해서 정관 작성과 사업계획 수립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해 발기인 모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발기인 모임을 창립총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창립총회는 개최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바로 창립총회 개최 공고입니다. 공고문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과 참석 대상 등을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최 공고는 공고일과 해외 개최일을 제외한 2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요. 일간지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일간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이어서 창립총회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가 의장으로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의장은 설립동의자 명부에 근거해서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 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설립동의자에게 심의 순서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의사 일정을 확정한 후에 순서대로 의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립총회 의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이 작성한 설립 취지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그리고 사업계획 설정 및 수지 예산의 확정과 임원의 선출,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의 의안 심의는 반드시 안건별로 상정하고 심의해야 하는데요. 의결 방법을 보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조합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사유서를 첨부해야 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이후에는 주무관청에 인가 신청을 하는데요.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 이내에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외 필요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인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가 있는데요. 설립 취지서와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설립 동의 및 출자 승낙서부터 개최 공고문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무관청에서 설립 인가를 검토할 때는 어떤 내용을 검토하게 될까요? 우선 신청조합의 영위 업종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기인의 영위 업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출자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1조합의 금액이 균일한지 여부와 1조합원의 출자 좌수가 출자 총 좌수의 최대 범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조합 종류에 따른 최저 출자금과 최저 발기인 수를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이어서 창립총회 공고, 수집 절차 및 개최 적정성 여부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의 설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중소기업 중앙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는데요. 아울러 조합의 명칭과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 인가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주무관청은 조합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설립 인가를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인가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무관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 목적과 사업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2주 이내에 설립 인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조합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협동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무인계 절차입니다.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이 인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 대표는 새로 선출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하는데요. 주요 인계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조합원 명부,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를 비롯하여 조합 설립과 관련한 각종 서류 등이 있습니다. 물론 발기인 대표와 선출된 이사장이 동일인이라면 인계 절차는 생략하게 됩니다. 다음 절차는 출자금 납부인데요. 인수 출자 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이사장의 사무 인수일로부터 3주 이내에 출자 승낙서를 작성한 조합원 전원이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출자금 총액의 최저 한도는 전국조합이 8천만 원, 지방조합이 4천만 원입니다.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 좌수는 1좌 이상인데요. 1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출자 총 좌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며 1좌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자 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조합의 명칭과 조합원 명칭이 있고요. 출자 금액과 출자금 납입 연월일, 발행 연월일, 그리고 조합 이사장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설립등기처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이나 등기소이며 등기기한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주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설립등기에 필요한 첨부 서류에는 조합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설립 인가서부터 출자금이 납입된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한데요. 해당 등기소에 따라 구비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등기사무소에서 다른 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오인하여 설립등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등기임을 등기소에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설립인가 후 9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출자금 납입과 법인 등기를 마쳤으면 이제 조합 운영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상근이사를 추천하여 이사장이나 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다양한 규정과 요령 등도 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근이사의 임명 및 결과 보고인데요. 상근이사 추천과 임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상근이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나 이사장이 임명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협의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회로부터 선임 인정 결과를 받은 후 이사회 추천과 회장이나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중앙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끝으로 협동조합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규약,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조합원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약으로는 예산회계 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등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규정으로는 회의 규정, 임원 선거 규정, 조합원 자격 기준 규정, 조직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설립 초기의 신규 협동조합, 기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조합 설립과 관련한 상담과 신규 조합의 운영, 공동사업의 개발 등 다양한 컨설팅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포털을 통해서 협동조합 사무를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 협동조합 포털에 등록한 다음 각종 보고나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 준비 단계부터 창립 총회와 설립 인가 단계,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 후속 조치 단계까지 9개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설립되고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